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준할 때 공통응시 자격, 어학과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기업은 자격증보다는 어학 부분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킹 점수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픽과 토스가 있죠. 오픽과 토스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자신한테 맞는 시험에 더 매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효율성이 높아져서 점수를 빨리 취득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의 암기력이 된다면 오픽을 추천을 하고,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이야기를 정석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면 스피킹을 추천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했었을 때는 오픽보다는 토스가 더 맞았고 점수도 더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학원 다니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학원이 맞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점수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니까 학원을 다니시는 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저는 원래 학원보다 독학에 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어서 학원에 가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토스에 대한 길을 잡을 때는 책 한 권을 사서 무료 인강을 통해가지고 처음에 그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해커스 토익 스피킹 스타터 그 책으로 점수를 취득할 때까지 그 한 권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잡고 매일 일정 부분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제일 효율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픽은 검색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상황이나 질문별로 나의 이야기를 기반을 해서 대본을 작성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암기에도 빨리 도움이 되고, 상황 대처 때에도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대본을 쓸 때도 실제로 암기할 때도 쉬웠고, 시험 볼 때 상황 대처 능력할 때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피킹 점수를 빠르게 취득을 해서 자소서랑 적성검사, 면접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경우 예전에는 토익이 진짜 필수였는데 현재는 스피킹 시험까지 범위가 확대가 되고, 또한 자격증이라던가 어학이 없어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직은 어학 점수의 기준은 토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다양한 점수를 요구하지만 제가 봤을 땐 공통적으로 많이 기준이 되는 점수가 700점에서 75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산점이 상세하게 나오는 기업 외에는 서류에서 보통 필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영어 점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적부를 판단을 해서 서류 심사 때는 그 기업이 원하는 영어 점수의 기준을 넘으면 그냥 바로 점수 부분에서는 통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만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정 기업이나 행정직군분들, 인국공이라던가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외긴 하죠. 그래서 850 이상까지 이제 기준이 요구되는 기업들이 있고, 한정 같은 경우에는 850이면 어학 점수는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800 이상이면 만점 처리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 점수별로 또 기준 점수가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꼭 유의를 해서 자신의 목표 기업이라던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확인과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직군은 다행히도 행정직군과 비교하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750이면 안정권으로 대부분의 기업의 어학 자격 요건에는 충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기업의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또한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필수 자격 요건이 제한 없음으로 이제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증 중에서는 이제 필수 요건 혹은 우대해주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관들의 공통 자격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한국사 능력 검정이죠. 그래서 급수 조건은 대부분 2급 이상 취득자가 기준이 되고, 우대 사항에서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2급과 1급 차이가 이제 가산점이 나눠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필수로 취준생들이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필수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겠죠. 그 외에는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전공 관련 지원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인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이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소지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자격증이 전공 분야에서의 공통된 자격증을 모두 적는 기업이 있고,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공통된 자격증 중에 택일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이 돼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업들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산직이기 때문에 전산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보안기사가 다 있다. 둘 중에 하나로 택일하라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토익 점수랑 필수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높이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자격증도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커머리라던가 한국어 자격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군보다는 뽑는 인원이 많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모두가 자격증이라던가 영어로부터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몰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가능하다면 방법이나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장 하나만 따라 영어 점수는 이 점수까지만 만들어라 이렇게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을 예로 들면 우리는 목표하는 기업을 어쨌든 좀 높게 잡긴 하죠. 근데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니까 저 또한 발전이 되고 누구나 다 좋은 기업 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겠죠. 내가 꿈꾸던 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들어가서 회사 생활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다른 세계가 펼쳐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또한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다른 기업도 지원을 했는데 제가 목표했던 기업만 바라보고 그 기업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서류를 탈락하고 또 서류에서 붙어서 간신히 필기를 봤는데 필기에서 탈락하고 어느 해는 필기까지 붙었는데 면접에서 탈락하고 계속 탈락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하기에는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스펙을 맞추기에는 이제 하루가 너무 모자랐던 거죠. 그 기업에 매진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는 또 거의 벼락치기로 이제 거기에 맞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목표하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 평소에는 그 기업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편향되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 채용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교 재학 시절도 있었고 대학원 재학 시절도 있었고 취준 1년, 꼭 3년이라는 시간 동안 6번을 다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고배를 맞으면서 그때마다 좌절감이라던가 스트레스는 그 이상을 되게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포기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매진하니까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포기가 오래 걸려서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일찍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좀 들기도 하죠. 결국 그래서 인턴 지원까지 제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겪게 되고 이제 인턴도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모집 공고 나오는 회사들을 파악을 하고 제 안에서 이제 목표하는 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현실에 직시를 해서 다른 기업도 찾아보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하는 기업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 틀은 맞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기업을 버리고 다른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서류부터 합격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제 마인드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면서 희망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원하는 기업에 가면 좋긴 하지만 굳이 몸과 마음을 힘들어해가면서 그곳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원할 기업은 상당히 많고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목표 기업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그 정해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법도 욕심을 버리는 법도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취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인턴 후에 또 어떤 변화된 스펙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기술직군이고 인턴 지원 전에 제 목표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막 했던 거는 토익 점수가 최대 860이었고 토스가 레벨 7이었고 오픽이 IH였어요. 그래서 목표 기업을 포기하고 인턴까지 다 만료한 상태에서는 토익 점수는 760,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또 정보 처리 기사 1개. 이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전에는 목표했던 기업 때문에 계속 어학 점수라던가 전공 필기라던가 자소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하루가 모자라도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표 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인턴 만료 후에 모든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저의 스펙은, 그래서 수치적인 스펙은 훨씬 더 충족하기 위해서 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이상의 스펙을 원하거나 가산점을 받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서류에서 탈락을 했었고, 제 스펙이 지원할 기업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지원도 안 하고 깔끔히 포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만의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필하고 승부를 봐야 될 것은 저의 경험과 경력들을 녹아낼 자소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기업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자소서에 매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랑 SCS까지 준비를 하려면 하루가 다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저의 결론은 우리의 스펙을 무리하게 잡아서 우리 스스로 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욕심은 버리고 나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원하고 목표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해보고 공부해보고 노력해보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치적인 스펙보다는 우리를 더 알릴 수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반드시 있고 그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단지 힘들고 고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힘을 내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파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